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75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네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샹크스는 정말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랄드와의 과거 편을 봤을 때 샹크스가 로키를 말릴 이유는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로키는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왕이 되어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는 미래가 보이나? 하지만 다른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이 능력으로 아버지와 병사들의 원한을 풀러가겠다. 이 말대로라면 로키는 바다로 나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해적이 된 것입니다. 하랄드의 원통함과 로키의 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샹크스가 로키에게 가세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샹크스는 로키의 계획을 박살냈고 로키는 샹크스를 겁쟁이 해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로키가 하랄드의 복수를 위해 세계 정부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키는 신의 기사단과 임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샹크스 역시 하랄드와 친했기 때문에 로키가 이대로 진군하여 신의 기사단과 충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로키가 루피를 보며 샹크스 그 겁쟁이 해적 말인가? 라고 도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설마 로키가 록스타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죠? 록스타도 붉은 머리 해적단이긴 하지만 이때는 아직 입단하기도 전이니까요. 결국 이건 샹크스를 향한 말입니다. 로키는 샹크스가 하랄드와 함께 싸웠던 것을 알고 있으니 록스 디지백이 하랄드를 꼬셨던 것처럼 샹크스에게 동맹을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요. 세계 최강의 능력을 가진 로키와 최강급 실력자인 샹크스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신의 혈통이자 세계 정부의 사정을 잘 아는 샹크스는 지금 둘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세계 정부가 쉽게 무너질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키의 제안을 거절했고 로키 입장에서는 실력도 있으면서 세계 정부와 싸우려 하지 않는 녀석은 겁쟁이 해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왜 세계 정부와 당장 싸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샹크스의 목적은 바로 니카의 부활이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를 지키기 위해 팔을 잃고 새로운 시대에 걸고 왔다라고 말했죠. 이는 루피 세대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직접 이루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로저 선장과 함께 세계를 뒤집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자신의 운명이 싫었을 수도 있죠. 과거 가바는 샹크스에게 너에게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태양의 신 니카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죠. 샹크스가 라프텔에 당장 가지 않고 14년 전 엘바프에 와서 조사한 것도 거인족에게 전해지는 태양의 신 전승이었을 겁니다. 태양의 신이 부활하고 나서야 세계 정부를 태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저가 라프텔에 도달한 후 우리는 너무 일렀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로저 일행이 세계를 뒤집지 못한 이유는 니카가 부활하지 않았고 고대병기 포세이돈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샹크스는 로저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무대를 세팅해온 것입니다. 6년 전 로키가 세계 정부를 치려했을 때 샹크스가 막아선 것도 아직 니카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니카의 부활과 로키의 힘이 합쳐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임을 태도하고 세계를 뒤집을 결정적 열쇠임을 샹크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큰 그림을 보면 샹크스가 15년 전에 마리조아로 돌아가 오로선과 접촉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결론적으로 샹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의 신 니카의 부활과 엘바프의 전설을 잇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여온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샹크스와 로키의 6년 전 전투씬이 본격적으로 그려질 날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검은 수염이 엘바프에서 노리고 있는 것 그리고 엘바프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설의 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무려 20년 전 리틀 가든 에피소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거병 해적단의 두 우동어리 도리와 브로기가 섬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금동어를 단 일격에 뚫어버리는 합체기 패국을 선보였죠. 그때 그들이 남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무기로 뚫지 못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피에 물든 붉은 뱀뿐이다. 당시 많은 독자들은 이 대사를 두고 위대한 항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륙, 레드라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붉은 흙이 대륙이 뱀처럼 세계를 둘러싸고 있으니 일리가 있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오다 작가는 항상 독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태적인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엘바프 벽화가 공개된 지금 우리는 그 대사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진짜 살아있는 괴수 전설 속의 뱀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인족 최강의 전사들이 날리는 혼신의 일격조차 흠집 하나 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엘바프 지하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거나 혹은 신들의 기사단 최고위층의 능력으로 발현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바프가 철저하게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피스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 거인족들의 왕국, 그리고 왕자 로키까지. 그렇다면 북유럽 신화 속에서 로키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세계의 종말인 라그나로크를 불러오는 가장 끔찍한 괴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를 둥글게 감싸고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대한 바다뱀, 요르문간드입니다. 신화 속에서 요르문간드는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가 종말의 날에 깨어나 엄청난 해일과 홍수를 일으키고 대지의 맹독을 뿜어냅니다. 천둥의 신 토르조차 이 뱀과 싸우다 결국 뱀의 독에 중독되어 9 발자국을 채 걷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죠. 원피스 세계관에서 토르의 역할은 거인족 전사들이나 그들의 맹세를 상징합니다. 이 뱀은 거인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천적 중의 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존재가 뱀뱀 열매 환수종 모델 요르문간드의 능력자이거나 혹은 열매의 기원이 된 고대 괴수 그 자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지닌 3가지 능력은 원피스 세계관의 밸런스를 붕괴시킬 정도로 끔찍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압도적인 초거대화와 절대 방어력입니다. 로키의 드래곤 형태가 지니셔 다음과는 크기라고 놀라워하셨습니까? 이 뱀은 그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신화 속 요르문간드처럼 섬 하나, 아니 바다 전체를 휘감을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을 자랑할 것입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패국으로 뚫지 못한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뱀의 비늘이 카이도의 용 비늘이나 루나리아족의 피부를 능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경도를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무장색 폐기의 극한을 두르고 태어난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는 해수면 상승 떡밥이죠. 베가펑크의 폭로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많은 분들이 방주노아와 이무의 고대 병기 마더플레임 사용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분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수면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자 기폭제가 바로 이 거대 뱀, 요르문간드의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떠리를 틀고 있던 초거대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해일과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물리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납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에게 바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바다 그 자체를 자신의 무기처럼 다루며 능력자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사신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백의 100년 시절 그 강력했던 조이보이와 수많은 연합군은 왜 결국 세계정부 연합에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니카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전투력, 거대 로봇 에메트, 거인족과 어인족 등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의 답이 바로 엘바프 벽화, 오른쪽의 이 뱀에 있습니다. 이무와 세계정부 연합은 조이보이를 상대하기 위해 고대 병기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뱀이 뿜어내는 대지를 썩게 만드는 맹독과 바다를 뒤엎는 해일 앞에서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노아가 어인섬에 만들어진 이유도, 데비 존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도 이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모두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엘바프 에피소드는 단순한 거인족의 나라 탐험이나 로키와의 일전을 넘어 세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엘바프를 그토록 예의주시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곳에 잠든 이 붉은 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뱀의 능력을 가진 자가 임무를 호위하는 신들의 기사단 최고사령관 갈링성 혹은 그 이상의 숨겨진 강자일까요? 아니면 엘바프 가장 깊은 지하에 수백 년간 억눌려 있던 야생의 고대 괴수 그 자체일까요? 어느 쪽이든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절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니카의 상상력과 로키의 파괴력, 이 두 거대한 힘을 합쳐야만 간신히 맞설 수 있는 세계 멸망의 상징, 그것이 바로 엘바프 벽화에 그려진 세 번째 뱀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직접 뱀을 낳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로키가 엘바프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고 흉악한 힘을 얻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 뱀의 봉인을 풀었거나 혹은 뱀을 조종할 수 있는 모종의 열쇠를 쥐고 있을 확률이 200%입니다. 로키가 엘바프에서 반역자로 찍혀 거대한 사슬에 묶여있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를 죽여서일까요? 아닙니다. 로키가 바로 엘바프 지하 깊은 곳 혹은 레드라인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이 피에 물든 붉은 뱀을 깨워 세계 정부를 멸망시키는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키는 이 세 번째 뱀을 이용해 세상을 뒤엎으려는 재앙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